안녕하세요. 스윗샌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인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저자는 도서출판 담다의 윤슬 대표님이십니다. 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분이시기도 한데요. 지난달에 책을 새로 출간하기도 했고 또 제 채널에서 소개가 되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감사하게 책을 받고 읽어보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두 가지 부분,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두 가지는 몰입에 관한 것과 두려움에 관한 건데요. 두려움과 몰입,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고 더 평온하고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페이지 60. 두려움과 싸울 필요는 없다. 두려움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한 마음에서 생겨난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심성이 부추긴 허상이다. 문제는 두려움은 비슷한 자극이 반복될수록 더욱 막강해진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렇게 막강한 두려움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두려움이란 감정은 무찔러서 없앤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이 있는 한, 바라는 마음이 있는 한, 샘솟듯 계속 솟아난다. 수시로 형태를 바꾸어 다양한 각도에서 말을 걸어온다. 오히려 두려움은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는 감정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두려움을 감지한 순간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면 인정하기를 추천해주고 싶다.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먼저 아는 척을 하는 것이다.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아 라고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 두렵지 않아를 외치는 동안 오히려 두려움이라는 단어만 계속 머릿속에 심어주는 결과가 된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인정하기가 끝나면 다음은 공감하기다. 그런 일로 뭐가 두려워?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두려울 수도 있지. 충분히 두려울 만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로 적극적으로 공감해주는 게 중요하다. 속이 상할 때, 울고 싶을 때, 함께 속상해하고 울어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두려울 수도 있지 라는 말로 공감을 표시해야 한다. 공감은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공감받은 감정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투정 부리거나 하소연을 하지도 않는다. 한참 울고 나면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면서 차분해지는 것처럼 두려움 또한 저절로 가라앉으면서 조금씩 옅어진다. 두려움과 싸우려고 하지 마라. 안전할 때 지루함을 느끼는 것처럼 바라는 것이 있는 한 시도하기를 꾸준하게 이어나가는 한 두려움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지금 당신이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두려움은 언제든 생겨날 수 있다. 두려움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오면 차라리 먼저 아는 척해라.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자, 이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요. 이렇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도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병처럼 시도 때도 없이 불안한 감정이 올라온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저항하고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내가 이렇게 패닉하면 안 돼. 나는 진정해야 돼. 두려우면 안 돼. 막 이런 말을 되새길수록 두려움이 막 더 제 몸을 감싸는 것 같고
그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막 심장도 더 빨리 뛰고 막 손에 땀도 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 공부를 하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연습을 하면서 정말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긴장되는 경우들이 한 번씩 오거든요. 그럴 때는 부정하거나 저항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아, 너 지금 또 두려움이 느껴지는구나. 그래, 두려울 수도 있지. 맞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지금 이런 상황은 두려울 만해. 그래도 괜찮아. 나는 안전해. 이렇게 스스로 좀 이렇게 차분해지게끔 마음을 알아주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지 그렇게 공감을 받아야지만 그 감정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뭔가 해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좋은 감정은 계속 붙잡고 싶어 하고 뭔가 스스로 만족하고 그 상황에 좀 취해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분노가 난다거나 슬픔이 느껴진다거나 속상하거나 아니면 뭐 소위 말해서 누군가한테 삐졌거나 뭐 어쨌든 이런 뭔가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면 이 불편한 감정을 빨리 없애고 싶어 막 이래가지고 그 감정을 온전하게 느껴주는 게 아니라 빨리 다른 일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장소를 이동한다든지 뭔가 새로운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로바로 뭔가 바꿔보려고 하고 이걸 억누르려고 하고 억지로 막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면은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공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는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잠재의식에 차곡차곡 쌓여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자꾸 그런 비슷한 상황이 우리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종류는 다르지만 뭔가 비슷한 감정이 느껴지는 상황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즘 왜 이렇게 운이 안 좋냐 아니면 요즘 너무 우울해. 뭔가 사람들도 다 별로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외부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나의 내면 속에서 뭔가가 해소되어야만 하는 그런 응어리가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 덩어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감정, 두려움 이런 감정이랑 싸우려고 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냥 뭔가 즐겁고 재미있는 감정이 찾아왔을 때처럼 너 왔구나. 두려움아 너 왔구나. 긴장되네. 긴장감이 또 나를 찾아왔구나. 반가워. 이렇게 좀 즐거운 마음으로 친구처럼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해주는 습관을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몰입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페이지 147. 몰입해 있는 사람은 아름답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하는 동안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훌쩍 지난 것을 보고 놀란 경험이 있는가?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지? 라는 말을 당신도 모르게 내뱉은 적이 있는가? 앞을 향해 열심히 달리기 한 후 온몸을 타고 흘러내리는 땀을 보며 미소 지은 적이 있는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시간 그 자체를 잊어버린 경험이 있는가? 무언가 저절로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공간이 분리되어 완전히 다른 세계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조급함 대신 온전함이라는 공기가 주위를 온통 감싸고 있다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이런 상황을 두고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저는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영화 소울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이걸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막 몰입해서 피아노를 치고 악기 연주를 하고 그럴 때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전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그런 느낌, 그런 걸 잘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구독자분들께서도 소울이라는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애니메이션이지만 아이는 아이대로 재밌어하고 또 어른은 어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 깊이감이 있더라고요. 그럼 일단 이어서 읽어볼게요.
성공한 사람은 입을 모아 몰입을 강조한다.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는 횟수를 늘리는 것이 성공 비결이라고 힘주어 얘기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몰입 이전에 집중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호소한다. 몰입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집중 이후에 몰입이 이루어지는 셈인데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높일 수 있을까? 첫 번째, 마음 챙기기.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기준이 있는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당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 당신만의 기준이 필요하다. 기준이 있으면 명확함이 생겨난다. 잠시 흔들거려도 금방 되돌아올 수 있다. 명확한 기준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아가 궁극에는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자긍심을 만들어낸다. 집중력을 높이고 싶은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명확하고 분명한 기준을 세워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일에 대한 기준, 관계에 대한 기준, 삶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두자. 두 번째, 좋은 상태 유지하기. 여유가 없는 상태, 불안한 상태에서는 집중력이 발휘되지 않는다. 우리는 감정이라는 코끼리에 올라탄 기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몸이 지쳐 있다면 재충전의 시간을 만들어줘야 하고 감정적으로 불편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 시간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한다. 인정하고 수용하고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이 선순환하며 기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불협화음을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변 정리하기.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정리한 개념으로 가벼운 범죄라고 방치하면 나중에는 더 큰 범죄나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욕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뉴욕시는 빈민굴처럼 전락하는 과정을 방치했고 그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뉴욕시는 자연스럽게 무서운 도시, 지저분한 도시로 변해갔다. 하지만 1995년에 새로 취임한 뉴욕시장은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하면서 뉴욕시 정화 작업에 나섰다. 노력의 결과 뉴욕은 무서운 도시, 지저분한 도시라는 이름을 벗게 되었다. 뉴욕시의 사례처럼 주변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소리 없이 꺼져가던 열정도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다. 간단하게는 스마트폰을 치우는 것에서부터 일을 방해하는 요소는 눈에 띄지 않도록 제거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의 경우 처음부터 무음으로 하거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놓는 게 낫다. 집중력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정과 만남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처음부터 당신의 신경을 분산시킬 이유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특히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경우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마음 챙기기, 좋은 상태 유지하기, 주변 정리하기.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면 몸 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생겨난다. 이것이 집중력이다. 처음에는 집중력이 발휘될 때까지 준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을 이어나가면 준비 시간이 1시간, 30분, 10분, 1분으로 줄어드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본격적으로 집중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면 당신이 몰입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당신과 당신의 시간, 당신의 일, 당신의 환경이 모두 당신을 돕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전혀 다른 세계로 넘어온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